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몇몇은 여러분들의 말에 늘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에이, 그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야, 그럴 때는 존중이란 단어가 아니라 존경이란 단어를 써야지. 아, 왜 거길로 가기로 했어? 여기가 훨씬 좋은데. 이런 말투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사사건건 한마디 말을 붙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이상하거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매번 이런 말들을 붙이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사건건 내 말에 태클을 거는 지인이나 친구의 심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Psychology Today에 게재된 Why Your Friend Always Has to Fix Your Story를 참고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여러분들의 말에 태클을 거는 친구의 심리, 지인의 심리를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인이 이렇게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 친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 가족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친구 관계가 기본적으로 자기 인정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대략 이 자기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친구를 통해서 내가 틀리지 않고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되면 친구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정해 줌으로써 네가 느낀 건 틀린 거 아니야, 가치 있는 생각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괜찮다라는 느낌을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오히려 이 역할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인정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불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변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 정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본 주제로 넘어와서 왜 그들은 사사건건 여러분들의 말에 태클을 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태클 거는 것을 그 특정 친구나 지인만 한다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다면 그러한 지적과 태클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왔어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사사건건 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자신이 옳아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의견을 더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가족 사이에서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상 자신이 옳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보통 이건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들은 자신이 틀렸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용인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들과의 대화에서 뭔가 확고한 주장을 한다면 이들은 쉽게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모르는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곧바로 이걸 해소하고 싶으니까 태클을 거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더 낫고 맞고 옳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죠. 상대의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당황하게 되면 이들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얄팍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역시 내가 맞았어, 이겼어, 내가 틀리지 않았어, 부족하지 않아, 이런 얄팍한 심리를 얻기 위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견을 더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잘 나가는 것을 깎아내리는 방향 외에도 자신이 잘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늘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행동의 목적이 인정 욕구를 채우느냐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태클 거는 것도 그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그 마음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있어 보이는 대답을 하면 당신이 그들을 인정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제발 나 좀 띄워줘, 나 괜찮다고 해줘 라는 심리가 반영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앞서의 이유들과 조금 다릅니다. 원래 가족 사이에서 대화 방식이 이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경험한 경험은 이 자존감이 낮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주변 사람들 늘 깎아내리거나 지적하는 상황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누구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교정하고 의견을 치열하게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족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방식이 굳어진 겁니다. 이들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는 자존감이 안 낮을 수도 있는데 주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존감이 낮다면 그 사람도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에 태클 거는 사람의 심리를 여러 개로 분류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을 자주 느끼고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슬프게도 이들의 이 행위들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간접적으로 준다고 해도 이들이 알아듣지를 잘 못해요. 이들은 그냥 대화를 하다가 쉽게 위협에 빠지고 그거를 자동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의식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말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밸리데이터라고 칭합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친구가 제공하는 기능, 즉 자기 인정을 방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이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두 번째, 그냥 흘려보내기. 세 번째, 거리를 두기입니다. 저는 늘 상대가 변할 의지가 없다면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 모든 관계를 그렇게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1번과 2번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2번도 생각해보면은 뭐 자주 만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계속 흘려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계속 쓰이기도 하고요. 신경이 거슬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마음을 터놓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변화할 마음이 없다면 솔직함도 물론 쓸모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할 여지가 있고 변화할 여지가 있는 관계라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계 개선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즉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가 여러분들의 말에 또 반박하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그 즉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내 말이 항상 틀리고 부족하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즉시 그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면 추후에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너랑 만났을 때 네가 항상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태클을 걸어서 마음에 걸렸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전에 계획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인데 상대에게 내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는 늘 내가 얘기할 때마다 태클을 거는 것 같아. 나 그럴 때마다 자존감 떨어지고 네가 나 친구로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5번째는 서로의 단점을 인정하면서 좀 완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앞서의 4번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아요.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도 이런저런 단점이 있는 거 알아.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우유부단하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너의 그런 얘기가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건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너가 문제야 라고 하면 이제 반발하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나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너도 조금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동등한 방향으로 접근하면 조금 완충이 되겠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기법을 통해서 상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자기 방어로 일관하거나 여러분들이 예민하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대와 함께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로부터 친구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자기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상대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상대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대와 솔직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되 만약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상대를 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꼭 미루지는 마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오는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적을 정확하게 딱 한 번만 해주면 의식하면서 나랑 대화할 때 신경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스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에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